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3년 1월 1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공지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한번 옮겼어요. 옮기고서 자, 번호를 바꾸고요. 이번에 또 한번 바꿨습니다. ARS 음성 번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060 300번에 5333번으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703에 9993이었나요? 그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060에 300번에 533번으로 번호를 바꿨어요. 새롭게 13년을 시작하면서 야, 이 경마 팬들이 이제 제가 승부처 쪽으로 이제 예상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UCC 경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반 경주는 거의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마 팬들이 이제 제 예상에 있어서 일반 경주는 UCC 방송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부처만 했는데 승부처를 거의 이제 음성을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음성이 좀 너무 길다. 야, 강타야, 너 음성을 듣다 보니까 막건 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300번에 533번으로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060 300번에 533번 강타의 음성이라고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합니다. 자, 뭐 0번을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현장 속보 0번은 똑같으니까 060 300번에 533번 음성 시간을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자, 음성 시간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서 자, 이 300번에 533번으로 번호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 체계는 좀 바뀌었어요. 제가 한 5분 내서 5분 정도를 합니다. 5분. 그러니까 승부처 현상 속보를 5분을 하는데 너무 길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5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제초를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 한 2분 정도로 줄이면서 이게 이제 30초당 5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는데 그러면 5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둘, 셋, 넷 이게 이제 1분, 2분, 3분, 4분, 5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30초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이잖아요. 5,000원 이상이 나왔어요, 제가. 승부처 예상을 하다 보면 5분 이상을 했으니까 솔직하게. 그 다음에 5,000원 이상을 나오던 거를 균일제로 4,800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예상이 기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데 있어서 힘드시니까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번 달에 제 음성을 들으신 돈하고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신 돈하고 어느 게 많이 나오나 한번 견뎌보십시오. 제가 이 문자도 원래 3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3만원으로 최초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3만원이었어요. 딴 사람들 막 15,000원, 2만원 받을 때 저만 3만원이었는데 이것도 2만원으로 내렸어요, 제가. 그리고 일주일 신청하시면은 4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다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성도 일반 경주는 제가 다 오픈해드리니까 듣지 말라고 그러시죠. 본 예상도 이제 앞으로 듣지 마세요. 본 예상 뭐 들으면 뭐예요? 현장에서 그냥 딱 들으시면 똑같은데 중복되는 돈을 뭐로 지불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감안을 해서 번호를 바뀌었고 저는 절대적으로 이번 달에 듣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바로 번호가 바뀐 거니까요. 이 060 300번에 533을 5333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바뀌었다. 060 300번 5333 번호로 변경됐다.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오늘의 예상을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나중에 요금 체계를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지난주에도 부산 경마 자체만큼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인 승부처 단통이 맞았고, 뭐,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항시 뭐, 부산 경마만큼은 강타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니까, 자,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부산 경마는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60-300번 533번호로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주부터 바뀐 번호로 시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점 꼭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편성 흐름은 안정적인 배당과 중배당이 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적중에 포인트를 두고 간다. 다적중에 포인트를 두고 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힘차게, 자, 2013년도 1월 1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산 제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1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은근히 접전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들 고만한데 먼저 5번 더 노블킨입니다. 일단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 자체가 순발력은 아주 빠른 마필이 아니었습니다만 종반 탄력의 우수한 면을 보여주면서 자, 이 뭐 2천만 원짜리의 아주 저가 마필이긴 합니다만 마필 능력 자체는 상당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데뷔전 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이 포트 스톡턴의 자마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중거리까지는 띄워줍니다. 중거리까지는 띄워주고 1800이나 1900으로 올라가면 거리 한계를 좀 보인다는 점이 약점이죠. 자, 하지만 이 단거리, 중거리에서는 뭐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는 포터 스톡턴의 자마이기 때문에 5번 더 노블킨은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5번 더 노블킨 이번 경주에 피리 빼땡권에 난처를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6번 치마천리라는 마필입니다. 신마인데 주행검사 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 뒤 종반 내측으로 좀 기대입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조금 주행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걸음 자체는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데뷔전 시 주행 불안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6번 치마천리는 신마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7번 하이퍼소닉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부터 그렇고 데뷔전 시에 계속적으로 선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선입은 검증이 됐지만 선행 시에 더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 선행 시 베스트. 자, 이번 경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8번 장천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을 치르고서 6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6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뭐 큰 병력은 없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순말이긴 합니다만 500kg가 넘는 순말이긴 합니다만 500kg가 넘는 마필이에요. 체구가 아주 큰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장천이란 마필은 이번 경주 시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데뷔전 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8번 장천은 이번 경주 시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고로 이번 경주는 5번, 8번 단통에 7 놓고 5-8을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이고 5 놓고 6, 7 정도인데 6이 아직까지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갖고 있으니까 7 놓고 5, 8 정도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 놓고 5, 8 이렇게만 공략할 수 있는 경주. 자, 부산 제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세 마리 싸움이죠. 세 마리. 선행 가는 놈 한 놈하고 잠재력이 우수한 놈 한 놈. 그 다음에 데뷔전 시 기본적인 능력 바탕으로 입상권 도전 가능한 마필 한두. 자, 이렇게 해서 딱 세 마리. 자, 다음은 부산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에서는 4번 나노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4번 나노킨이라는 마필에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1번 소백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그렇게 빼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취입력이 우수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더군다나 안발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소백전기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취입력이 우수하고 선행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안발이라는 특성상 언제든지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직전 이전째의 조정 하강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3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는 가운데 경주력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소백전기도 배당권 전력으로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3번 미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실질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00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직전엔 취입력을 끌어냈지만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입력이 하강을 하고 또 선행력이 부족을 했을 때는 또 선행력을 끌어내면 또 취입력이 하강하는 그런 반대 현상. 선취입력이 따로 노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스트의 파워감은 아니다. 파워감은 아니다. 고로 이 3번 미나는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4번 나노킨입니다. 4번 나노킨. 4번 나노킨이란 마필은 지난번 데뷔전 시 자,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결승선을 통과할 때 당시에 여력이 상당히 남았던 마필로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데뷔전 시 능력을 봤을 때는 잠재력이 우수하다. 자, 데뷔전 시 능력으로 봤을 땐 잠재력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선취입력 모두 겸비. 선취입력 모두 겸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나노킨에 대해서는 이번 경시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주행검사 때보다 데뷔전 시 체중이 많이 늘어난 걸 봤을 때는 체중이 늘어났어요. 체중이 늘어난 걸 봤을 때는 파워감도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라 4번 나노킨에 대해서는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5번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실질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요 마필이 거의 단통성의 마필입니다. 능력상으로 봤을 때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힘의 위축을 바탕으로 이번 경주 시 그 하강된 전력 자체가 이익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승부 의지만 보여준다면 뭐 5번 자유로운 시대는 충마로 읽어줘도 될 정도다. 자, 하지만 이 두 마필의 전력이 가장 세니까 자, 이번 경주는 4번, 5번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자, 4번, 5번 단통에 4 넣고 1번, 3번. 자, 이렇게만 받칠 수 있는 경주로서 4번 나노킨의 잠재력에 가장 포인트를 둬볼 수 있는 자, 부산제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경주까지는 끝났고요. 자, 다음은 3경주입니다. 저는요, 뭐든지 솔직한 게 좋기 때문에 가격을 요금 체계를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줄 것 같으면 저는 손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반 경주는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승부 경주만 들으시면 된다고. 물론 현장에서 상태가 나쁘거나 현저하게 체중이 줄거나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이 지금 방송하는 내용과 마번이 좀 틀릴 수도 있겠죠. 현장 상태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경주는 듣지 말고 승부처만 들으라고 했는데 승부처가 제가 예상이 길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그 텍스트에다 제 예상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막 5분 21초 막 이렇게 길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을 듣고 맞더라도 그걸 많이 못 사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뭐 예상이 5,000원, 5, 6,000원씩 나오는 그런 현장 속보를 한경주 들어도 그거를 줄인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갖고서 야 어떻게 그거 통으로 들어서 4,800원인데 그게 비싼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전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제 예상은 원래가 길어요.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15분 전부터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도 되겠죠. 왜? 2분 정도 예상을 할 거니까. 그러면 막권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달에 들으시는 거하고 지난달에 들으신 거하고 이번 달에 들으시고 요금이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적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경제 생활을 감안을 해서 저는 요금 체계를 바꾼 것이지 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바꾼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놓으셔도 돼요. 강타 4,800원 통으로 받는 예상가라고 써놓으셔도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싸게 받는데 저한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자, 부산제 3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3경주는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적중을 하겠다. 적중을 위한 승부처다. 무조건 적중을 할 자신이 있다. 자신 100%. 뭐 3마리 갖고 가는데요. 3마리 안에서 100% 적중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경주는 그냥 적중을 해서 나는 좀 배팅 자금을 마련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타 걸 들으시면 됩니다. 야, 강타는 참 어쩔 때 보면 쉽게 예상을 잘해. 어쩔 때 보면 또 자신있게 얘기하는데도 좀 틀릴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저는 마필 능력을 위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마필 능력. 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하니까 능력이 가장 저는 베이스예요. 베이스인데 이 능력 자체가 흔들리는 경마가 있잖아. 그 경마가 맨날 능력대로 들어오면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맞히는 예상가가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는 안 들어오잖아. 때로는 전개에 따라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소수에 의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조격발로 들어올 때도 있고, 다양한 그런 구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복이 좀 있죠. 그렇지만 마필 능력을 모르고 하는 경마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능력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능력 분석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자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 편이에요. 잘난 척 한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잘난 척 할 거라 해야죠. 제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뭐 저는 조교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본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조교만 보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 조교에 목숨 건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맞지를 않으니까 포기를 했겠죠. 자, 프랑스 레이입니다. 금강경주시 소폭이지만 연속 하강을 하면서 나름대로 힘의 비축을 안고 있어요. 그럼 이번 경주시 부족했던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내야만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마필인데, 자, 이번 프랑스 레이는 15조 고공성 마방에서 자, 이 김동현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다음은 4번 불패의 바람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뭐 김태경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에 성공을 한 게 아니고, 자, 누가 기승을 했어도 지난번에 왔었을 거예요. 이 마필은요, 요렇게 자, 한 번은 데뷔전 때, 이전 때 잘 뛰고 살짝 조정 거치고 또 잘 뛰고 지난번에 조정. 그러니까 지난번 입상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끌어낸다. 그러면 4번이 불패의 바람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뭐 4번 불패의 바람에 대해서는 또 한번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4번 불패의 바람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7번 네버다이 호크라는 마필입니다. 네버다이 호크.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자체를 2번에 걸쳐 통과를 했죠. 능력 미달로 2번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통과를 하면서 자, 이 지난 경주시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선행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까지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종반 탄력만큼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거리가 1300입니다. 추임력이 우수합니다. 당연히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7번 네오다이오코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 자, 12번 어메이징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아주 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끝번 신청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12번 어메이징이 상대적인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이제 추임력을 끌어냈지만 전반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시 이제 초반 발주를 매끄럽게 끌어서 선행력을 끌어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펼쳐진다고 할 것 같으면 추임력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1300에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시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행이라는 마필이 뭐예요?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2점을 얻고 막판까지 선전의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어메이징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고로 이번 3경기는 12번 어메이징을 축으로 놓고 4번 불패의 바람을 12번 4번으로 때리고 여기에 7 놓고 4, 12. 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정석경마다. 자, 이번 프랑스 레이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제4경주는 이렇게 요선에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주 교차가 3경주 예정대로 시행이 됩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999 폭탄 승부처입니다. 폭탄 승부처. 제주경만 돼도 폭탄 배당을 노리는 999 폭탄 승부처예요. 제가요, 어쩔 때 제주경마에서 999를 노립니다. 그런데 제 예상의 모토가 뭐예요? 능력 분석을 토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분석이 맞아버리면요, 999도 3마리로 제대로 적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제 경마가 소수나 내지는 뭐 그런 경주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보는 경주가 이 999든 뭐든 간에 딱 3마리를 골랐을 때 그게 비인기만 하면 무조건 999로 때립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완벽한 상황이 나는 그런 예상이기 때문에 제주 2경주 강타의 소신대로 한번 999 폭탄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로 가져간다. 자, 한번 멋지게 한번 맞아 떨어져서 자, 오전장에 제주교차 2경주에서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5경주 역시도 딱 3마리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먼저 4번 스탠드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유성 히어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유성 에이스입니다. 요 3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3마리를 설명을 드려보죠. 자, 나머지는 안 볼 겁니다. 자, 먼저 4번 스탠드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초반부터 하강내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가치도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며 철저하게 자기 베스트의 승부를 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가 직전 경주가 다소 안 간 느낌이 강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의 4번 스탠드아이는 경주력의 급상승,
경제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스탠드아이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략이다. 자, 어차피 전개상으로도 8번 타깃 히트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4번 스탠드아이가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4번 스탠드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5번 유성이 오릅니다. 자, 금강경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취입력이 우수합니다. 우수한 취입력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번 경주시 선행력의 상승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자, 이번에도 충분히 패턴상으로도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5번 유성이어로 자, 오연봉 마주가 자, 유성 에이스와 함께 동반 2위들을 출전시키고 있는데 이 유성 시리즈들이 이번 경시에 초강력 울트라 승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유성 시어로 이번 경시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 자, 9번 유성 에이스. 기복이 심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기복이 심하다. 얘네들보다는 4번이나 5번보다는 얘가 기복이 심해요. 지난번 경주시 기본적으로 취입력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편성 자체 부산 5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취입력이 우수하니까 당연히 이번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죠. 1200경주라 하더라도. 자, 그런데다 이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만 끌어내면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는 이제 코스케 기술을 가감하게 기승을 시킨 걸 봤을 때는 양독 작전을 써보겠다는 거야. 얘도 가고 해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는 거야. 4번 스탠드아이가 말을 잘 몰면 뭐 무조건 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여타하면은 얘네들한테 동반 입상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다. 고로 4번, 5번 난통에 9 놓고 4, 5 이 3마리만 가져가면 되는 경주다. 자, 부산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앞으로는요, 배당마가 하나 나오면 그게 왜 배당을 터뜨리는지 그 마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마필이 들어오면 나머지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는 식으로 그렇게도 할 생각입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 5경주가 3마지 특별 경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4경주는 일반 경주로 해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상으로 본다면 3번 천리호하고 그 다음에 9번 흥룡만리 이 두 마필의 전력이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자, 요게 이제 누가 고춧가루를 띄울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자, 1번 독고지입니다. 자, 조용히 강한 기수. 이 정명일 기수입니다. 이 제주경마에서 조용히 강한 기수예요. 조용히 강한 기수. 우리 서울로 따지면은 조용히 강한 기수가 누구라고 할까요? 조인건이? 조인건이가 비교적 그렇게 뭐 크게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명일 기수가 바로 그런 기수예요.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53승을 하면서 상당히 승수도 많은 기수입니다. 거의 뭐 이 A급 기수죠. 특급 기수에 가깝죠. 자, 1번 독고지는 지난번 경주시 이제 조정 하강을 거쳐서 특히나 취입력 측면에서의 급상승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또 21조 한상배 마방에서 동반 2위들을 출전시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 독고지는 배팅권에 난착을 시킨다. 자, 다음은 3번 천리호입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소표이지만 연속 상승을 가지면서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실패를 했지만 천리호 자체는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신장세가 아주 뚜렷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3착 자체도 경주력의 상승을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는 가운데 3착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3번 천리오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 최기호 마방에서 4번 금강의 별과 자, 여기에 8번 자찬성을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번엔 얘가 승부예요. 전현준이가 타조 기승을 하고 있고 요거는 소속조 나윤아가 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8번 자찬성은 이번에 견제를 받곤 하겠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자, 이 선행을 갔을 때 기복이 늘 심하고 그렇지만 전현준이가 탔을 때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기복이 심한 가운데서도 출중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기수가 바로 전현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번 자찬성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시 승부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20조 마방에서는 아무래도 8번 자찬성으로 승부를 때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여기 이제 9번 흥룡만리입니다. 8번 자찬성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9번 흥룡만리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강성희를 태워놨는데 강성희가 한 번밖에 안 탔던 마필인가요? 한 번 타가지고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난번 경시에 이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3착이에요. 그러니까 3번 천리호하고 9번 흥룡만리는 능력 발휘를 하고도 지난번에 3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제일 센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지 3번 천리호가 올지 9번 흥룡만리가 올지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9번 흥룡만리가 그래도 주로 조교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패턴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9번 똑같은 능력이라면 9번 흥룡만리 쪽에 취임력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마필 쪽에 조금 메리트를 두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원칙대로 갑니다. 9번, 3번 단통에 9번을 놓고 1번, 8번 정도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능력이 비슷하고, 어느 정도 승부 의지가 또 비슷하고, 전개상으로도 또 그렇게 크게 이점을 갖고 있거나 혜택을 보는 마필들이 없다면, 당연히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 우수마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물론, 그 경주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제 관점대로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토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항상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당분을 해가지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제 6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제주교차 5경주, 그 다음에 부산제 7경주, 그 다음에 부산제 8경주. 요 4개 경주, 요 4개 경주가 오늘의 핵심 경주예요. 여기서 승부를 본다. 여기서 오늘의 부산 경마 승부를 던진다. 6경주, 부산 6경주, 제주 5경주, 부산 7경주, 부산 8경주가 오늘 부산 경마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스트레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6경주는 UCC 준메인 승부처고요. 준메인 승부처고요. 자, 여기에 부산 제주 5경주는 제주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건 새해맞이 특별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7경주는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자, 그리고 요거 부산제 8경주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 그렇기 때문에 요 4개 경주, 부산 6경주, 제주 5경주, 부산 7경주, 부산 8경주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6경주는요, 일단 5번 승리 메이저라는 마필을 세게 봅니다. 승리 레이저. 그 이유야 이 편성 자체가 워낙에 선두권이 약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취임력이 우수한 5번 승리 레이저. 코스케라면 충분히 팔릴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후착이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인데 여기서 배당 후착을 때린다. 배당 후착. 요게 키포인트예요. 전혀 볼 수 없는 마필.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마필. 강타만이 볼 수 있는 마필.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중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다.
자, 부산 제6경주에 한번 멋지게 스트레이트 승부처의 처음을 자, 중배당으로 장식을 해서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새해맞이 특별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 제주마 오픈 1군 경주입니다. 자, 여기 경주에서 실질적으로 이변 연출이 가능해. 그러니까 최고의 마필이에요. 최고. 예, 국내산 최고 마필. 제주산 마필 최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변 연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거리가 1100m인데 정계상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들을 세게 볼 것이냐 아니면 정계상 뒤리에서 날라들어오는 마필을 세게 볼 것이냐인데 이 중에서 꼭 받치기긴 합니다만 이 간드락이란 마필은 이번에도 가져갑니다. 실질적인 능력만하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1번 간드락, 2번 경시 나윤아 기세가 기생을 하고 있더라도 요거는 받치기긴 합니다만 1번 간드락을 가져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 제주 UCC 메인 승부처도 중고배당 단통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오늘 경주 중에 가장 어려운 경주다. 가장 어려운 경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안 하면요. 그 경주가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 그냥 간다니까. 남들이 가고 승부지가 강하다니까. 그냥 가는 거고 예상지에서 많이 잡아놨으니까 예상지 보고서 그냥 종합치 보고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경주가 어려운지 쉬운지 공부를 했어야 알지. 능력을 알아야 알지. 요 경주는요. 복병권 축마를 가져갈 겁니다. 복병권 축마.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후착에는 능력마 3두가 있어요. 능력마 3두를 바닥에다 깔아놓고 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중배당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중배당으로 출발을 하는 부산 제7경주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산 제8경주 여기서 이제 부산의 승리를 확정을 줘야 되는 그런 부산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는 딱 3주를 가져가는 건데 딱 3방을 때릴 건데 이게 무조건 적중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승리를 확정을 줘야 되니까 적중을 안 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확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산 8경주 UCC 메인 승부처 무조건 적중을 위한 경주다. 강타가 060 300번에 5333으로 자, 이 번호가 바뀌었는데 5333으로 요 경주에서 한번 기념 음성 번호 변경 기념 한번 제대로 된 UCC 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한번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적중을 하는지 못하는지 무조건 적중한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부산 제8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에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을 했고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솔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안티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건방져 보이니까. 근데 건방진 게 아니고, 솔직한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금도 올렸으면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진짜 강태 예상을 들어보니까 너무 길어서 못 들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짧은 것 같으니까 이걸 듣겠다. 그러시면 들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2번 강자의 본능입니다. 자,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은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승부를 하지 않은 마필. 그렇기 때문에 2번 강자의 본능은 앞으로 경주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번 강자의 본능 2편성에서 무조건적으로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5번 와이어. 이 마필은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세다고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걸 보니까, 야, 의외로 근성이 있구나. 이번 경주는 하강 가능성이 높아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주는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받치기입니다. 받치기지만 이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근성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어떻게 뛰는지 한번 꼭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굉장히 잘 뜁니다. 그런데다가 감량기술 2점을 살려볼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8번 쇼타임입니다. 요 마필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면서 지난번 경주 시에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 지난번에 추임력이 급상승까지도 끌어내었기 때문에 현재 출전마 중에서 능력상 가장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자, 김정훈 기수가 안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김정훈 기수는 승부가 없다고. 승부가 없기는 뭐가 없어. 그냥 빵빵 들어오기만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데에서 말을 만들려고 그냥 해는 소리야. 그런데 그 소리가 진짜인 줄 알고서 또 밖에 그 예상을 들은 사람들은 야, 김정훈이 19조에서는 승부가 없대. 그냥 바람 잡는 기술에 이렇게 말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경주력이 상승한다, 하강을 한다 이런 얘기 해봐야 어필이 안 되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귀에 확 꽂히잖아. 야, 김정훈이 연관인에서 승부 없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딱 잡히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부산 국경주는 2번, 8번 단통에 5놓고 28입니다. 이 3마리만 갖고 가시면 적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경마에 대해서 야, 이런 게 경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이건 이래 경마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쳐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때로는 갖고 있어요. 자, 8번 파인공주입니다. 강축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축이에요. 여기서 말이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축마로 읽어주시면 돼요. 왜? 지난번 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안반에 또 55kg를 달았죠. 자, 별정 C형으로서 하지만 능력을 발휘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가더라도 그 이전 경주 때 1400경주에서도 이미 선입으로 뛰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8번 파인공주는 그야말로 전개상 선행을 못 가더라도 그냥 능력상 강축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번 파인공주를 놓고 자, 경주에 임하는 것이 정석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딱 2방으로 때리고 싶네요. 나머지 마필들 싹 갖다 버리고 딱 2방으로. 자, 7번 네이비킹입니다. 오늘 구민성이가 하나는 와야 돼요. 한 2마리 정도가 구민성이가 입상 가는 말을 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입니다. 자, 7번 네이비키는 직전 조정에 따른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이익권 전력입니다. 능력상 이익권 전력. 그러니까 구민성이만 잘 타면 7번 네이비키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능력은 2% 부족하지만 9번 창원 너브입니다. 자, 이 코스케라는 걸출한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등짝면에서 코스케가 마필을 또 유도하는 능력 측면에서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7번 네이비킨이 실질적으로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주지만 여러 조건으로 따져보면 승부의지나 여러 조건으로 따져보면 9번 창원 너브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기는 8번, 9번 단통에 8번, 7번만 받치고 가는 2방으로 때릴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멍수가 필요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딱 두 구멍만 때리면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부산 제11경주입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항상 강타는 이유가 분명한 예상이라는 모토를 걸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도
나름대로 강축이 있어요. 나름 강축. 실질적으로 출전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지만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번 경주에 강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후착이 문제인데 이 후착이 보이는 인기마는 다 불안해. 이거 지워. 불안. 여기서 후착에선 숨어있는 보병마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마지막 승부처이긴 합니다만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다. 예, 중배당 이상, 중고배당 승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부산제 11경주, 자, 오늘 중고배당 마지막 승부처로서 한번 유종의미를 제대로 걷어볼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부산 10경주까지 이르신 분들은 강타에게 오셔서 부산제 11경주만 들어두셔도 충분히 번전까지도 카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당 승부처니까, 자, 여러분들 마지막 승부처에 강한 강타에게 뭐 제 팬이 아니시래도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라도 당일날 돈을 잃고 있으시다면 11경주만큼은 강타에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멋지게 한번 적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개 경주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중반부에 이제 오늘 강타에 승부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예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혼자 하는 예상에서 좀 탈피를 해서요. 조만간에 이제 이 동료 예상가를 하나 데리고서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식상한 것을 떠나서 조금 이제 제가 이 패턴을 좀 바꿔보려고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식구가 하나 구해지면요. 둘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그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오늘 부산경마 제 예상을 토대로 해서 멋진 대성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UCC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